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와 한국경제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선두를 유지했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접전을 벌였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결집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4명 가운데 1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해 선거 막판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천현우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굴 찍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0.6%로 선두를 유지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각각 19.3%와 17.7%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2%,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4.7%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이 14%에 달한 가운데 남은 선거 기간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28.3%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7.9%로 나타났고 지난 대선에서 투표에 불참했던 유권자의 64%도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보 연대를 통한 단일화 가능성은 절반 이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9%대 지지율을 유지했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상승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하락해 9일 전 조사와 비교해 2, 3위와 4, 5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TV토론이 후보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가 33.6%, 영향을 받았지만 지지 후보를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가 35.7%로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지난 두 번의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는 큰 변화가 없지만 홍준표 후보는 급상승, 안철수 후보는 하락세입니다. 보수층의 지지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조영익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최근 한 달간 큰 변화 없이 40% 안팎의 지지도를 유지했지만 2위 싸움은 치열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홍준표 후보의 약진은 계속되면서 27.1%포인트에 달하던 두 후보의 간격도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은 14.9%포인트 상승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1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진보 성향 응답자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선거 막판 진보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보수 유권자들은 홍준표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양상으로 공약 이행을 잘할 것 같은 후보로는 문재인 후보가 28.4%로 가장 높았고 홍준표와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10% 중반으로 비슷했습니다.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61.2%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높았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31.7%로 가장 높았고 부정부패 척결과 외교와 안보 위기 대응, 국민 통합 순이었습니다. 여러 정당이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통합정부에 대해서는 혼란만 커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협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와 한국경제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507명에게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 19.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은 M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일제히 봉축 행사에 참석해 불교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오후엔 전국을 돌며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윤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봉축 행사를 마친 후 마산과 진주 등 경남 지역으로 내려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을 최고의 황금기로 표현했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 시절 남북 평화, 국가 안보 최고였죠. 투표해야 문재인이 된다는 후대문이란 구호를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대문, 지금은 부대문 맞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부산과 대구 등을 돌며 영남권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이뤘다면서 문 후보에게 1대1 양자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피땀 흘리고 목숨을 바쳐 세운 이 나라입니다. 친북 좌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식 선거 이후 세 번째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문 후보가 당선되면 부패와 분열만 있을 뿐이라며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 꼭 막아야 하는 겁니다. 남은 기간 전국을 돌며 바닥 표심에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짐 다 싸갖고 나왔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열심히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거제조선소 사고 사망자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강원도 춘천을 방문해 과감한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어제 탈당을 선언했던 바른정당 의원들 가운데 황영철 의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교섭단체를 유지하게 됐고 유승민 후보는 대선 완주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집단 탈당에 참여했던 황영철 의원이 하루 만에 탈당을 번복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설득에 당에 남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목소리였지만 저한테는 매우 따뜻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길을 중단 없이 가겠다는 또 의지도. 바른정당은 20석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게 됐습니다. 내일 탈당을 예고하고 막판 고심 중인 정운천 의원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바른정당은 어제와 오늘 당원 1,500명이 가입하고 후원금도 1억 원 넘게 모였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남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또 그 이후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끼리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복당 여부는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당원 단계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으로 이렇게 있다. 당내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는 보수 대결집을 계속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보수 우파는 보트피플이 될 수밖에 없고 문 후보 측은 한국판 킬링필드를 획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세월호 인양이 지연된 이유가 해양수산부와 차기 정권과의 거래 때문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허위 보도라고 일축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방송사는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SBS는 어제 메인 뉴스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차기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었다. 해수부의 2차 관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해수부 공무원의 목소리를 녹음한 변조 음성 이외에 별도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라고 전했습니다.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관련 보도는 허위라고 밝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해수부 인양 관계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기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또 기사에 등장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내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이후 논란이 커지자 SBS는 오늘 새벽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기사 취지가 다르게 전달되는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오늘 오후 보도본부장 명의로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미흡해 발제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뉴스가 나갔다면서 이로 인해 상처받았을 세월호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번 세월호 인양 거래 의혹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기획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눈치를 본 해수부가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은 있었어도 이것을 문재인 후보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반하장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인양 지연을 문 후보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수부 제2차관 신설은 중앙당의 약속도 문재인 후보의 약속도 아니며 우리 당의 정책이나 선대위 정책본부에서도 이에 대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SBS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SBS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의도적인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가 문재인 죽이기를 위한 기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오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전에 치밀하게 공동 기획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똑같은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언론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 등이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보도를 최악의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24시간 감시체제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2만 6천여 명의 국민특보단이 가짜뉴스, 부정선거 기도를 발본색원하고 원천 차단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SBS와 보도에 등장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측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문 후보의 대선 후보직 사퇴 주장도 나왔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SBS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의 압력에 의해 SBS 측이 기사를 삭제했는지 따졌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기사를 보고 항의를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신빙성이 있다며 문 후보와 해수부의 뒷거래, SBS의 기사 삭제 경위 등 8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2차관 신설과 해경 편입 약속을 했다고 증언한 것은 해수부의 수건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도 직접 나섰습니다. 도대체가 어린 학생 죽음을 이용해서 그걸 대통령한테 해보겠다고.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의 부산 선대위원장인 오고던 전 해수부 장관의 발언이 SBS 보도 내용과 맥락이 같다며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사본부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한 거. 수사권 관련 차관을 신설하는 문제. 후보와 상의해서 말했다는 오고던 상임선대위원장의 이 발언 또한 가짜뉴스라고 종주먹을 들이댈 것인지 묻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지금은 진실을 삭제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 앞에 사죄할 때다. 진짜로 세월호 인양 시기를 맞춰서 조정했다면 대선 후보는커녕 아버지 자격도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마지막 TV 토론 어제 있었지요. 마지막이었던 만큼 후보들은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하나같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논란들이 망라됐고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먼저 김수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토론회 직전에 보도된 세월호 인양 시기 맞춤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탄핵되고 난 뒤에 평복항에 가셔가지고 죽은 애들한테 고맙다 애들아 이래 했는데 뭐가 고마웠어요? 그러다 문 후보는 남은 답변 시간이 없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주적 공방도 다시 나왔습니다. 김정은과 북한의 독재 정권은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적폐입니다. 적폐인 것 때문에 청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적이죠 그럼.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2적, 제3적이 있는 것입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실언 내지는 의도된 발언 비슷한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까? 미국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이라면 어떡합니까? 이른바 패권주의, 1, 2중대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개파 패권주의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적폐라고 봅니다. 이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토론하는 거 보니까 1, 2중대가 많네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1중대, 2중대 같습니다.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있었던
같은 진영 후보끼리도 양보는 없었습니다. 정의당에서야 이상적인 주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수권하겠다는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자꾸만 표 몰아주면 하겠다가 아니라 제1당이 돼서 뭐 하나 책임 있게 한 적이 없어요.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후보들은 서로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데도 예리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질문에는 질문으로, 비판에는 또 다른 비판으로 응수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안을 문재인 후보가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안 후보님 공약 가운데 최악의 공약 아니냐.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자는 겁니까? 안 후보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지금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등학교 학점제 예산이 얼마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홍준표 후보가 문제 삼자 문 후보도 되받아쳤습니다. 2배 이상으로 올려놔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집권하면 원래대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마치 선심 쏘듯이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 과거에 올라서니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4대강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4대강 사업 문제는 다음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청문회 열어야 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앙이에요.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는데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녹조가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그럼 소양되면 녹조 범벅이 돼야죠. 232일이나 갇혀 있는데 왜 녹조가 없냐? 여성가족부 존폐도 논란이 됐습니다. 힘도 없는 여성가족부 만들어 대통령 되시면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에 뭐 캠프에 있는 인사 적당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자리 주느라고 이상한 사람 여성가족부 장관 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일이죠.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필요하면 군사 행동도 하겠다며 북한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대북 압박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레드라인 긋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행동해야 한다면 행동하겠다며 군사행동을 시사했습니다. Obama, where you draw a red line, as he said, a red line in the sand, and then lots of bad things happen, and he never goes over the red line. 트럼프는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을 매우 위험하다고 표현하며 해결책을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타개책을 지향하는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치권에선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폭군에게 영광스러울 것이란 칭찬은 세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비난했고, 오늘 우리 정부로부터 수교훈장을 받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Right now is the time to work with Beijing and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stop.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주도했던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큰 틀의 전략 없는 즉흥적 대화 제의를 경계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에 산과 골이 깊지만 북핵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자세는 바뀐 것이 없다고 우리 고위 당국자는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특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집단 망명하겠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정치적으로 갈라진 모습도 있는데 회유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탈북자를 대표하는 단체장 20여 명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북한과 야합하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집단 망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후보가 공약에서 밝힌 대로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약화시키면 탈북자들은 암살이나 납치에 무방비로 노출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2월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청소년 2명을 포함해 가족 20여 명이 보트를 타고 탈북한 적이 있었는데 몇 시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피와 목숨으로 사수하고 찾은 그 인의를 말 한마디 몇 마디에 그걸
김정일 정권한테 넘기자고 했는가? 북한 정권이 탈북민들이 명단을 다 넘겨보내려면 그 사람 넘겨보낼 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강명독 경기대 교수 등 탈북자 400여 명이 내일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할 예정이어서 탈북자들 사이에서 논란입니다. 한 탈북자 출신 영화 감독은 자신의 SNS에 탈북자들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지하면 이제 개성공단 사장으로 보낸다고 빙산의 일각인 탈북자들을 꼬드겨서 마치나 이것이 이 탈북자들도 지지한다는 오도함으로써 우리 탈북자들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탈북자들의 의견은 국내 3만여 명의 탈북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